기초 간호학 개요 페이지 65쪽 태아부터 볼게요. 자, 태아에서 팁의 제일 마지막에 볼게요. 태아의 위치 교정은 임신 중 가장 흔한 태아의 위치는 주정이고요. 임신 18개월 개월 등의 산전 진찰을 통해서 태아의 위치를 교정해주고 이때 임신부는 술흉위를 취해야 한다. 의사가 태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모를 복부 촉진법으로 진찰을 하고 할 때 간호조무사는 임신부를 똑바로 눕히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게 하는 거죠. 한 장 넘길게요. 요새는 또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잘 안 나온 곳에서 이렇게 간혹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양순천자인데요. 한번 볼게요. 팁에 보시면요. 양순천자의 정의의 특성. 양순천자는 태아의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양수를 얻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천자침을 사용하여 양막을 뚫어서 양수를 채취하는 것이고요. 임신 전반기 14에서 20주에는 태아의 유전적 질환과 선천적 결함을 조사하기 위해서 임신 말기에는 태아의 폐 성숙과 양막염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하고요. 이렇게 양수 검사를 하는 사람이 환자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냐면요. 부모가 유전성 결함을 가진 자, 열성 유전자를 가진 사람, 5성 연령이 35세 이상, 선천성 결함암을 낳은 부부, 즉 다운 증후군, 신경관 결손, 문해와 대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양수 검사를 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요. 내시경 검사법 볼게요. 자, 중요한 거 있는데요. 양수가 맑거나 호박색이 아니고 초록색을 띤 황색이라면 태아가 태변을 배출한 것이고요. 이때 태아가 자궁 속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의심되고 내시경 검사의 결과가 태변을 배설했다면 조속하게 분만을 시켜야 되겠죠. 양수 천사 중에서요. 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합병증입니다. 자, 비정상적으로 태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이 정도로만 볼게요. 넘겨볼게요. 자, 산전태아 심박동 감시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세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거 옥시토신 자극 검사법이 있거든요. 자, 자궁 수축 자극 검사. 이 검사는요, 자궁 수축을 통해 태아에게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서 태아의 반응을 평가하는 검사를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태아의 구성물 볼게요.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꼼꼼히 볼게요. 자, 태아의 구성물에는 자,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있죠? 난막, 태반, 제대, 양수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 난막부터 볼게요. 난막은 자궁 내에서 태아를 쌓아낸 난막으로 외측으로부터 세 가지가 있죠. 탈락막, 유목막, 양막 있고요. 이거 한 번씩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책에서 체크 모의고사 보면 나오거든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볼게요. 탈락막은 모체 측에서 생기는 것이고 육목막은 양막을 둘러싸고 있으며 탈락막에 밀착되어 있고요. 양막은 내부의 막으로 반들반들하고 투명하며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태아면과 제대를 싸고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태반 볼게요. 자, 태반은 엄청 중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궁면에서 수정란이 촬선된 부위로부터 시작하여 모체 측의 탈락막과 태아 측의 윤목막이 하나가 되어서 태반이 되는 거고요. 자, 태아 체중에 얼마나 정도 될까요? 6분의 1. 그 다음에 태반은 기능 잘 외우셔야 돼요. 태반은 태아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모체로 보내고 모체로부터는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장기라는 점. 옆에 팁에 태반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호르몬 분비, 영양 공급, 배설, 작용,
호흡작용 기능하고요. 태반은 성인의 폐, 소화기, 간장, 뇌 분비기 기관 등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며 태아 체중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자, 그 다음에 제대 볼게요. 제대란 태아의 태반을 연결한 것이고요. 표면은 양막으로 덮여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넘겨볼게요. 자, 이거 위치, 이거 개수 중요해요. 제대 동맥 2개, 제대 정맥 1개, 똥 2개, 정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은 태아에게 혈액 및 영양을 운반하여 주고 태아로부터 생긴 노폐물을 모체로부터 옮겨주는 기능을 갖고 있죠. 다시 앞쪽으로 넘겨서서 자, 제대의 특징 정리할게요. 자, 제대의 특징은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여 모체와 태아의 물질 교환이 일어나는 기관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왼쪽 방향으로 꼬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제대는 반드시 뭘로 아골한다? 간호한다. 70% 아골로 간호한다.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제대는 개수 중요하죠. 똥 2개, 정맥 하나, 제대 동맥 2개, 제대 정맥 1개. 그 다음에 넘겨서 양수 볼게요. 자, 양수는요, 양막강을 채우고 있는 액체로서 초기에는 거의 무색 투명한 액체이나 후반기에는 태지, 솜털, 태아의 피부면에서 탈락한 상비 세포층이 포함되어 백색 또는 노르스름한 색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은 600cc 정도이지만 말기에는 800에서 1000cc 되고요. 자, 기능 꼭 알아주세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하고 태아의 운동을 자유롭게 하며 난막과 태아 체부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태아에게 균일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요. 분만 시 산도를 깨끗하게 윤활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정의에서 양수 색깔이 검거나 암노색일 경우에는 저산소증을 의미하죠. 그래서 산소 결핍이 일어나면 양수내로 태변이 배설하게 되죠. 자, 옆에 팁에 보셔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수의 기능. 자, 중요하죠. 태아 및 태아 구성물을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태아의 운동을 자유롭게 하고 발효를 조장, 태아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 양막과 태아 체부와의 유착을 방지, 자궁 경관과 자궁 입구를 개대시키고요. 태반의 조기 박래를 방지하고요. 제대, 태반, 태아해 등의 분만 진중식, 가해지는 강한 압박을 방지하고요. 산도를 씻어내려 병원균이나 기타 불교 물질을 깨끗이 씻어내는 거죠. 스스로 하신 문제 볼게요. 세 가지 다음 문제 중요하니까 답게요. 난막과 태아 체부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태아에게 균일한 체온을 유지시켜주며 또한 분맛이 산도를 깨끗하게 윤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태아의 부서는 뭐죠? 양수. 자궁 수축을 통해 태아에게 인위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태아 반응을 평가하는 검사는 자궁 수축 자극 검사 또는 옥시토신 자극 검사. 임시 3개월에 완성되는 자주빛의 원산 조직으로 태아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모체에 보내고 모체로부터는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는 태아의 부속물 뭐죠? 태반이죠. 이거 3개 문제 달달달달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1쪽 곡위협 임신 볼게요. 자, 유산은요. 자, 보통 12주 전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요. 후기 유산은 12주에서 20주 기간. 그 다음에 유산도 자연유산과 유도유산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알면 되고요. 자, 옆에 팁에 보시면 사산의 정의 볼게요. 이런 거는 상식이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자, 제일 밑에 보시면 WHO의 정의에 의하면 임시 28주 이후에 태아 사망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사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팁 밑에 임신 5주쯤 볼게요.
자, 임시 오조증은 입덧이 심해져 인부의 건강 상태에 장애를 야기시키는 병적인 구토를 말하고요. 자, 치료 간혹 꼭 보셔야 돼요. 음식을 소량씩 자주 섭취하여 구토를 예방하고 수분과 전해질 공급, 하루에 3000cc 이상을 수분 섭취하시고요. 고칼로리, 고비타민 제공하시고요. 정맥내 혹은 비강내 급식에 의한 기아를 예방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유산 중에서도요. 지금 밑에 표 자연유산의 분류 나왔죠. 이거 달달달달달달달 알고 있어야 돼요. 중요하고요. 볼게요. 자, 아까 유산에는 자연유산과 유독유산이 있었죠. 그 중에서 자연유산은 5가지가 분류로 되어 있죠. 절박유산, 불가피유산, 불완전유산, 완전유산, 계류유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자, 절박유산부터 볼게요. 절박유산은 임신 전파기에 무통성 점적 질출혈이 있는 경우고 약간의 선홍색 질출혈과 함께 경미하고 규칙적인 복통이 있고요. 황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함으로써 막을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불가피유산은 절박유산이 진행되어서 복통과 질출혈이 많아지고 태막 파열이 있어 자궁 경부가 이완되고 수정란이 자궁벽에서 박리되어서 배출된다는 점. 그 다음에 불안전 유산은요. 자, 키워드는 폐혈증 동반하는 거. 자, 불안전 유산은 폐혈증을 태아와 태반의 일부가 자궁각 내에 남아있는 경우이고요. 폐혈증을 동반하는 폐혈 유산이 올 수 있다는 거. 자, 키워드는 폐혈증. 자, 완전 유산은요. 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완전히 배출되는 거. 태아, 태반, 양막 등 수정된 내용물이 자궁각 내에서 완전히 배출되는 것으로, 자, 솥발 감염이 없으면 수일 동안 휴식 후에 정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키워드는 완전히 배출한다는 거. 완전 유산은. 그 다음에 계류유산. 자, 키워드는 코피죠. 코피. 임신 전반기에 태아가 사망하여 자궁각 내에 4에서 8주 이상 머무르는 경우로 복부 통증과 질출혈이 없으나 코피가 나는 현상을 말하죠. 자, 계류유산의 키워드는 코피라는 점. 자, 이렇게 다 외우기 힘들면요.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불완전 유산은 폐혈증을 동반하고 완전 유산은 완전히 자궁에 있는 것들이 배출되는 거. 계류 유산은 코피가 나는 거. 그래서 외울 때는 개, 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넘길게요. 자, 이렇게 팁에 보시면 자, 엄청 중요합니다. 자궁출혈 환자가 발견할 때 간호조무사 태도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간호조무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 했죠? 보고라 했죠? 자, 나와 있죠. 간호조무사는 자궁출혈이 심한 환자를 발견하면 먼저 하지를 올려주거나 골반 고의를 취해준 후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팁에 또 밑에 보시면 유산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정의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습관성 유산은 뭐죠? 3번 이상 연속으로 유산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적 유산은 모체의 건강을 보호를 위하여 태아가 생존 가능한 임신 기간에 도달하기 이전에 임신을 중절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폐혈성 유산은 반드시 키워드는 악취가 난다는 점. 자, 열, 복통, 압통, 출혈은 소량 또는 다량의 질출혈이 있으며 반드시 악취가 나는 거.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와서 자궁외 임신 볼게요. 자, 자궁외 임신은 어쩔 때 생긴 거냐? 수정란이 정상 자궁 내막 이외에 다른 부위에 착상된 임신을 말하죠. 자, 중요한 거. 자, 원인균은 뭐죠? 임균이죠. 임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증상 볼게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날카로운 복통과 견각통, 저혈압과 빈맥, 참백, 빈혈 오고요. 또 밑에 보시면 배꼽 주위가 무슨 색깔로 변하는 거? 청색으로 변한다는 거. 그리고 심한 출혈로 인해서 저혈압성 족식구가 온다는 점. 자, 치료는 간호는 어떻게 할까요? 난간 절제술, 난간 보조술. 그 다음에 주의사항 엄청 중요해요. 자, 자궁외 임신은 수정란의 성장함에 따라 찻산 부위 파열로 발생하는 출혈과 쇼크로서 모성 사망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항상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점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궁경각무력증. 자, 정의는요, 외상이나 선천적으로 경관이 약화되어 통증 시 경관이 열리고 난막이 탈출되거나 파열되어 태아가 만출된 것을 말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치료 및 간호에서 자, 어떤 치료를 하는 거죠? 맥도나들법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침상 안정하죠. 그 다음에 포상기태. 자, 쉽게 말하면 상상 임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상기태는 임시성 윤모성 질환으로 작은 난포를 형성하는 질환이고요. 자, 보통 원인은 나이 많은 여성 45세 이상, 수정시 염색체,경, 난자, 결함이나 영양결핍 이럴 때 생기고요. 자, 이런 거 다라마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중요한 거는 치료 및 간호가 제일 중요하죠. 자, 포상기태 치료 간호 첫 번째 소파술하고 자궁 젖주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모상피암의 전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흉부 X선 촬영하죠. 자,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밑에 자, 검사하는 횟수. 자, 주기적인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하는데요. 자, 일주일에 3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6개월씩 갔다 가고요. 그 다음에 2개월에 한 번 가는데 6개월 이렇게 다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하는 거 횟수 한 번씩. 예전에 기출에 나왔는데 요새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다시 횟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풀다 보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요법. 자, 화학요법은요, 검사 결과 악성세포가 발견되거나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3주 이상 높을 때 정상으로 돌아온 후 다시 상승할 때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보일 때는 1년 동안 피임하셔야 되는 점. 자, 그러니까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할 동안에는 반드시 피임을 하신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팁으로 볼게요. 자, 팁에서 하나, 둘, 두 번째. 산후출혈의 원인은 뭘까요? 엄청 중요하죠. 자,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죠. 전치, 태반 조기 방리, 거대야, 양수가다 이럴 때 산후출혈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임신 전 후반기 때 질출혈의 원인. 자, 임신 전반기 때 나타내는 질출혈의 원인은 유산, 자궁외 이식, 자궁경각무력증, 포상기태이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 때 질출혈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자, 중요하죠. 무토성 질출혈을 일으키는 전치 태반, 그 다음에 통증을 수반하는 질출혈인 태반 조기 방리가 있죠. 구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후반기 출혈성 합병증 볼게요. 방금 있었죠? 임신 후반기 때 출혈성은 전치 태반과 넘기면 태반 조기 방리가 있죠. 자, 전치 태반 볼게요. 전치 태반이 자궁의 하부에 착상하여 장구 경부의 안쪽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고 있거나
자국 경부와 태반이 매우 가까이 위치한 것을 말하고요. 자, 호발인자 어떤 사람한테 많이 일으키죠? 중요한 거 다산무 35세 이상 고령 인부 재활정계 분만자 다태 임신 이런 사람일 때 많이 생기죠. 자, 넘기지 마시고요. 옆에 팁을 보시면요. 전치 태반 인부 간호시 주의사항 볼게요. 자, 주의사항은 뭘까요? 배가 탄자처럼 딱딱하게 경우 간호조무사는 반드시 누구한테 보고하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넘길게요. 자, 중요한 거. 자, 증상은요. 갑작스러운 통증이 없는 질출혈이고요. 언제 생길까요? 임신 7개월 이후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자, 주의사항은 뭘까요? 이렇게 무통성 질출혈이 임신 7개월 이후에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내진하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내진하면 안 되면 뭐죠? 안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할 때도 어떻게 하죠? 자, 밑에 바로 남아있죠? 침상 안정, 절대 안정하시고요. 약물 투여를 하는 거죠. 아니면 너무 임신 37주 이상이고 분만이 시작되거나 그 출혈이 계속되면은 제왕절개술을 한다는 점.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반 조기 박리 볼게요. 자, 태반 조기 박리는 정상적으로 착상된 태반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임신 후반기 때 자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떨어지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자, 모성 사망률은 많이 안 생기나 태아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완전히 떨어지는 거니까요. 자, 호발인자는 경산부, 다산부에게 많이 생기고요. 자, 원인은 뭐냐면, 자, 중요한 거, 고혈압과 관련된 질병을 가진 이럴 때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궁 종양이나 기형, 약물 복용, 외상, 엽산, 불욕일 때 태방 조기 박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임신 준비하는 분 사람들에 대해서는 엽산을 많이 먹으라는 이유가 그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증상은요. 통증을 수반한 암적색 질출혈이고요. 자, 치료 및 간호 중요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죠? 트렌델렌버그 다리를 올리고요. 혈액 응고 장애를 교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응급재활 절개술하고요. 혈액이 상실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거죠. 자, 옆에 보시면요. 태반 조기 박리에 합병증이 생기는데요. 자, 어떤 게 생길까요? 혈액 응고 장애 생기고 저혈압, 쇼크, 태아 저상순증, 무산소증, 태아 사망 이렇게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75쪽 볼게요. 자, 임신 관련 고혈압성 장애. 요새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요새는 현대인들이 거의 다 시승가들이 조금, 원푸드를 위주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조금, 원푸드로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원푸드로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안에 조금 안 좋은 불량식품, 햄버거랄지 피자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야식하는 이런 식습관이 있다 보니까, 모든 현대인들이 다른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혈압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지방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임신되면은 반드시 고혈압이 생깁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임신 전이나 후나 몸 관리를 잘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내 마음 같지 않고 몸이 안 따라줄 때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치료를 해야겠죠. 볼게요. 자, 임신성 고혈압. 자, 보통 20주 이후 기간이나 산욕 초기에 고혈압이 발생하고요.
자, 일시적인 고혈압. 이거 정의 잘 기억하세요. 일시적 고혈압은 담배뇨 부종 없이 고혈압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간 전증. 이거는 20주 이후에 생기는 걸로써 고혈압, 담배뇨 부종이 생기고요. 자간증은요. 고혈압, 담배뇨 부종 플러스 경련까지 오는 거 말하죠. 이거 정의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보시면요. 임신 중독증 검사가 나와 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임신 중독증 검사하는 방법은 혈압 측정, 체중 측정, 소변 검사. 자, 임신성 고혈압 시 체중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염분과 수분의 축적으로 인한 부종이라는 점. 자, 문제 풀다 보면 나오니까요. 제가 짚어준 거는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옆에 밑에 보시면요. 자, 호발인자.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길까요? 젊은 초인부, 다산부에게 많이 생기고요. 원인 나와 있죠. 다태이심, 포상기태, 유전자 성향, 면역이전, 영양결핍, 자궁 내 혈관의 경련. 자, 그 다음에 증상 볼게요. 자, 일시적인 고혈압은 생기는 거고, 자간 전증은 뭐였죠? 혈압이 상승, 부종, 담배뇨죠. 자, 자간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증상, 이 원인 6가지, 이 증상 6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심한 두통의 지속, 얼굴과 손가락의 부종, 현기증 또는 시야가 흐려짐, 계속적인 구토, 요량의 급격한 감소, 심화부 통증 이렇게 있고요. 자, 자간증의 증상은 어떤 걸까요? 아까 나왔죠? 고혈압, 부종, 담배뇨 플러스 경련까지 생기는 거죠. 자, 옆에 볼게요. 정리되어 있죠? 자간증이란 임신기간 중에 마치 간질과 같은 발작을 일으키는 것으로 갑자기 실신하고 전신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는 질병이며 자간전증이 최종 단계로 발전된 것을 말하죠. 그리고 경련 발작은 갑자기 의식이 없어지고 눈이 휘게 뒤집히며 안막 근육이 경련하게 되고 가슴의 근육이 경련되므로 호흡도 정지되며 턱의 근육이 경련될 때 혀를 깨무는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 4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발작이 일어나면 즉시 진정제로 발작을 정지시키고 재발하지 않도록 소리나 광선, 기타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 또 균형 잡힌 고단백질 식이요법이 최선의 방법이 입증되었다는 점 넘길게요. 자, 이렇게 자, 고혈압을 치료하는 임신성 고혈압 치료 간호 볼게요. 넘겨서 반드시 철저한 선정 관리를 통해서 조기 발견에 힘쓰고요. 자간전증, 가벼운 자간전증이 있으면 일주일에 2번 통원 치료하셔야 되겠죠. 어떤 검사죠? 혈압, 체중, 단백뇨, 혈액검사. 그 다음에 활동 제한, 침상 안정 해주고요. 자, 식이요법은 고단백, 저염식, 저열량 섭취하시고요. 진정제, 약물을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입원식 간호 엄청 중요하니까 다 볼게요. 자, 임신성 고혈압, 자, 입원하게 되면 간호하는 방법. 절대 안정이 우선이고 병실을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고요. 자축이 유지하고요. 활력 징후, 의식 상태와 반사 상태를 사정하고요. 혈장 전해질 농도, 혈소판, 담배뇨 등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요. 매일 체중을 측정하며 손과 안검의 부종을 사정하시고요. 소동맥 경련, 부종, 출혈, 망막 혈관 이런 같은 안저경을 검사하고요. 수분 섭취량과 배설량 기록, 분만 징후 사정 및 태아 심음을 측정하시고요. 엄청 중요한 거 식이요법 이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단백 적절한 탄수화물, 저지방, 고비타민, 저염식이, 수분 제한 식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경련이 심할 때는 진정제 약물을 투여하죠. 자, 경련 시의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 기초 간호학에서 뒤쪽에 아동에도 나오거든요. 아동에도 경련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간호하는지 나오거든요. 비슷하지만 자 볼게요. 경련이 일어나면 자 좌측위로 눕혀서 분비물 흡입가 혀 깨무는 것을 방지하고요. 신체 손상 예방을 하는데요. 침대 난각, 패드 이용, 어쨌든 사용은 금지. 산소 공급, 시간당 요 배설량을 측정하시고 필수종 유무를 사정하시고요. 약물 투여, 나중에 기초 약리에서 다 나올 거예요. 항경련제, 진정제, 다이아제팜, 바비트레이트를 주고요. 항고혈압제는 어떤 약물이 있냐? 하이드릴라진, 메틸도파 이런 거 꼭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임신과 관련된 질환. 자, 당뇨병. 자, 옆에 넘어오시면 팁으로 볼게요. 임신 전 당뇨와 관련된 모성 합병증 볼게요. 자, 모닐라지 질염, 요로 감염증 포함한 감염 위험성이 증가되고요. 난상과 태아의 거구증과 관련된 제형 절개 가능성이 증가되고요. 태아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어 태아의 안녕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는 당뇨성 케톤산증 위험의 증가고요. 당뇨와 관련된 급속한 혈관 변화는 태방 부적합성, 태방 조기 박리의 위험이 증가되고요. 양수 과장증이 생겨서 조기 편막, 제대 탈출, 조산, 산후출혈이 위험이 생길 수가 있죠. 자, 당뇨 인부에게 교육할 사항을 볼까요? 식이요법을 중요성, 이상 증상의 조기 발견, 인슐린의 양과 정확한 측정의 필요성, 세심한 피부 보호의 이유, 상처와 감염 예방하셔야 되겠죠. 자, 임신이 심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은요. 혈액과 심발출량이 30에서 50% 증가하고요. 심장질환이 임신에 미치는 것은 저체중아, 조산화를 위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넘길게요. 이렇게 심장질환이 모체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방금 했던 것도 나오죠? 자궁 내 성장이 지연되고 조산되고 심장이 보상작용이 생기고 자연유산 사산. 그 다음에 심장질환 인부의 영양관리 볼게요. 자, 빈혈이 심장 기능에 스트레스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철분 체제를 보충해 주고요. 수분 정체를 막기 위해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요. 임신 중에는 저나트륨 식이 변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섬유소 섭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빈혈. 보통 자, 헤모글로빈 남성은 농도는 13, 그 다음에 여성은 12 미만인데요. 이 신부 같은 경우에는 체중과 혈정량을 증가를 감안해서 11 미만으로 정의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옆에 팁을 볼게요. 임신 중에 빈혈을 발생하는 요인. 자, 중요한 거니까 볼게요. 혈장량 증가와 세포 내기 정체는 생리전 혈액 희석 현상을 초래하고요. 임신 후반기에 50% 혈장량 증가로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리트는 저하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79조 태아 저아구증 볼게요. 자, 태아 저아구증은 RH-이 모체의 혈액 중에 RH- 인자의 면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자, 발생 과정. RH- 여성이 RH 플러스인 남성을 만나서 RH 플러스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자, 이럴 때는 모체 내에 RH- 항체가 생성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자, 첫 임신 시에는 대부분 정상뿐만 하나 두 번째 임신부터는 어떻게 되죠? 폐야 적혈구 용혈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럴 때 치료 간호를 볼까요?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한다는 점. 그 다음에 옆에 팁으로 와서요. 톡소플라마증 볼게요. 자, 톡소플라마증은요. 마에 보면 예방에 나오는데요. 날고기 섭취를 금지하고요. 반드시 감염된 고양이와 접촉 금지. 자, 고양이 똥에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고양이 분변 중 배설된 균을 경구 섭취하거나 감염되어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란 점. 자, 그러니까 톡소플라마증은 고양이 똥을 감염돼서 생기는 병이고 반드시 고양이 접촉 금지, 날고기 섭취 금지. 이 정도 기억하실게요.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자 감염성 질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풍진이죠. 모의고사도 많이 나오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자, 꼼꼼히 볼게요. 자, 원인은 풍진 바이러스고요. 증상은요. 미열, 권태, 코감기, 다발성 관절염, 목, 귀 뒤쪽에 리필 산종이 생기고요. 태아 감염 경로는 태반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 가임 여성. 자, 임산부 제외한 가임 여성에게는 반드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요. 예방 접종 후 한 달 동안에는 반드시 임신 금지 꼭 필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임시 초기 감염 시에는 치료적 유산을 고려해야 되겠죠. 자, 옆에 풍진의 특성 볼게요. 자, 임시 초기 3개월 동안의 풍진을 알았던 임신부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15-20%에서 백내장, 심장기형, 기머거리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요. 수정 후 4에서 5주 사이에 태아는 귀, 신장, 뇌 발육이 민감한 시기이므로 이때 풍진이 걸리며 거의 모든 태아에게는 선천성 기형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 풍진에 감염되며 중추신경계나 귀의 기능적 장애가 흔히 발생하죠. 거머리가 되는 농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진에 걸리면 아이들은 기머거리 농어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임기 여성에게는 반드시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접종 후에 한 달 동안은 꼭 피임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길게요. 다른 감염병은 거대세포 바이러스증, 뭐 헤르페스 E형 감염증 이 정도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팁에 보시면 임신 중 방사선 조사 볼게요. 방사선은 강력한 기형 유발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폐하 발생기 중에 모체가 다량의 방사선 조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신생아의 뇌 골격에 기형이 생기고 정신 발육이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매도, 이것도 풍진만큼 엄청 중요하니까 볼게요. 자, 원인은 트레포네마 팔리듐, 감염 경로는 성적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자, 유산이 사산 방지를 위해서 VDRL 검사를 실시하죠. 자, 초반에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네, 임신 산전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혈압 검사, 혈압 검사, 그 다음에 소변 검사, 그 다음에 체중도 재고, 그 다음에 VDRL을 한다 했죠. 이때 VDRL 반드시 매독 검사를 한다 했죠. 자, 태아 감염 경로에서는요.
자, 임신 16에서 20주 후 혈류를 통해서 태반에 전파하고요. 자,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선천성 매독을 끼치죠. 자, 치료 및 간호는 뭐죠? 벤자민, 페니실린, 항생제를 투여한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 부부, 남자, 여자 모두 다 검사를 해야 되죠. 자, 옆에 팁을 볼게요. 매독의 특성. 임신 2, 3개월까지는 아직 매독균이 태아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4, 5개월경에 태반이 형성될 즈음에는 모체 혈액 속의 매독균이 태반을 침범해 태아의 혈액 속에 들어가 선천성 매독을 발생시키는데 모체가 매독에 감염되어 있는 경우 대략 60% 이상 발생한다는 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생존한다고 해도 꽃표가 없는 안장코, 스드풀즈, 기머거리, 불투명한 각막으로 인한 실명, 비정상적인 뾰족과 허짓은 치아, 가성마비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중요한 거 임신 초기에 반드시 매독 검사를 하여 임신 4개월 전까지는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완치시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매독 감염 사실을 알려지면 시기와 상관없이 곧바로 치료를 해야 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임질 볼게요. 임질은요, 원인이 임균이고요. 이것도 또한 치료 및 간호는 뭐죠? 항생제, 페니실린, 프로페네시드를 사용하죠. 나중에 공중보건에서도요, 또 나오거든요. 자꾸 나오니까요. 이거는 중요하다 뜻이니까, 네. 지금 못 외웠다 하면은 공중보건에서도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클라미디아 감염증. 자, 클라미디아 감염증도 이것도 성적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염증이고요. 자, 신생아에게 미치는 영향은요, 미수가 사산 신생아 감염이고요. 자, 이것도 에리트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투여하죠. 그 다음에 질염. 질염도 중요하니까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많이 걸리는 것은요. 자, 모닐리아즈 질염이죠. 카니닥증. 자, 질염을 발생시키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 그 원인은 주로 항생제 복용과 항체 호르몬제니 경구 피임약의 잦은 복용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자, 증상은 자, 짙고 흰 우유와 같은 백색질 분비 증가와 외음 자금 및 소양증이 있고요. 질과 외음에 침범할 수 있으며 질벽에 하얀 치즈 같은 크고 작은 회백색 점을 볼 수 있다는 점. 자, 다시 1번으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는데요. 자, 트리코모나스 질염은요, 밑에 남아있죠. 여자의 질, 남자의 전립선, 요독 방광에 기생하고요. 주로 성행위로 인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이 질염은 뭐죠? 성병으로 간주되는 점. 이 문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자, 헤모필루스 질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위축성 질염. 자, 위축성 질염은요, 노인성 질염이라고도 하고요. 폐경 상태에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면서 질염에 걸릴 수 있고요. 자,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으로 폐경 여성에게 한옥성의 질 분비가 함께 점막이 쪼그라들어서 부부관계 시 통증과 출혈이 동반이 된다는 점. 자,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죠. 근본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부족에서 생긴 질염이므로 구소적인 여성 호르몬, 자, 에스트로겐, 자, 연골 질정 이런 거를 사용한다는 점. 자, 팁을 볼게요. 임신과 유로 가면 임신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변도 잔뇨가 생기고 소변도 자주 보게 되고 변비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생기는 게 요로 감염이거든요. 자,
임신이 하게 되면 커지 자궁이나 태아의 머리로 인해서 요로가 압박을 받아 요액의 흐름이 완만해지고 이로 인해서 소변을 자꾸 보게 되므로 세균이 감염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창암의 요도에 세균이 침입되며 요도염이 되고 방광으로 퍼져서 방광염이 되고요. 이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면 안 되고요. 약물을 복용해서 치유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신우신염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자, 안 되게 꼭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자, 스스로 쓴 문제 볼게요. 자, 자각 증상으로 시력장애, 가슴앓이, 불면증, 두통 등이 나타나며 중 증상으로 혈압 상승, 단백뇨, 부족 등을 들 수 있는 임신성 장애는 자가전증. 20주 된 임신부가 오랫동안 태동도 느껴지지 않고 복부 통증도 질출해도 없었으나 최근에 코피가 났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유산은 계류 유산. 폐경 상태에서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질염은 뭘까요? 위축성 질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